하다 보면 침대에서 일을 하거나 아무 데 나가서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 또 일에 대한 경계가 불분명해서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쉬는 것도 아닌 상태에서 굉장히 피곤해져요. 직원들이 재택근무를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좀 알려주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재택근무를 워낙 오래 했어요. 저는 사실 회사를 운영했지만 저 개인적으로 거의 프리랜서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고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집에서 일할 때도 많았고 지금도 집에서 밤새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재택근무 하다 보면 제일 곤란한 게 뭐냐면 침대에서 일을 하거나 아무 데 나가서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 업무하고 일에 대한 경계가 불분명해서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쉬는 것도 아닌 상태에서 굉장히 피곤해져요. 그리고 저도 그런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눈을 떠서부터 눈을 감을 때까지 일이라는 거에서 떨어지지 못해요. 그래서 저는 눈 떠서부터 눈 감을 때까지 일한다는 우스갯소리를 많이 했었는데 제가 지금은 바꾼 게 뭐가 있냐면 일하는 공간을 정해놓습니다. 제가 저희 집에서 일하는 공간이 있어요. 이 장소는요 스튜디오예요. 그래서 여기는 조명도 레일 조명 위에 깔려 있고요. 근데 여기서는 일하지 않습니다. 촬영밖에 하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집에 일하는 공간이 딱딱딱딱 용도가 정해져 있어요. 여기는 촬영하는 방이고요. 저쪽에 바깥에 가면요 베란다를 좀 예쁘게 좀 꾸며놔서 책장도 놓고 책도 놓고 그래서 사무실처럼 글을 쓰기 되게 좋은 장소를 하나를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일하는 공간 하나를 정해놓고 딱 거기를 가면 무슨 일이든 일을 해요. 그러면 거기 딱 앉잖아요. 그러면 생각 자체가 변합니다. 왜 그러냐면 사무공간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같은 집이라도 거실에 가면 소파 있고 그럼 자꾸 눕고 싶고 누우면 일하기 싫어져요. 그래서 일하는 공간 하나를 꼭 정해 놓으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사람은 장소마다 자기가 생각하는 게 정체성이 변하거든요. 중요합니다. 두 번째, 아침 루틴을 유지한다. 출근할 때 루틴을 따르는 게 좋은데요. 아침 출근길에 커피를 사가는 게 평생 습관이었으면 집에도 커피 한 잔을 타서 노트북으로 앉으라. 제가 사실은 이게 커피예요. 제가 커피를 좋아하는 편은 아니에요. 근데 집에서 커피를 내린 다음에 이 커피를 들고 제 사무공간으로 갑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이 커피를 마시지 않더라도 일을 하는 거예요. 여기도 사무공간이잖아요. 그럼 커피를 타고 와요. 저는 커피 잘 안 마십니다. 그래도 커피를 타고 옵니다. 세 번째, 업무가 시작되었다면 사무 공간으로 출근해야 된다. 그 얘기는 뭐냐면 잠옷 입고 일하지 말라는 거예요. 잠옷 입고 일하잖아요. 그러면 내 일하는 공간과 내 일하는 시간과 쉬는 시간이 자꾸 섞여서 우리는 매일매일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휴식 시간을 정해 놓으셔야 됩니다. 왜냐면 재택근무 잘못해서 집중하잖아요.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카페 가가지고 12시간 정말 우습게 일하고 있어요. 12시간을 카페에 앉아가지고 엉덩이 움직이지도 않고 앉아서 집중해서 글을 쓰는데요. 제가 생각해도 12시간 너무 쉽게 간다 생각할 정도로 집중을 많이 해요. 일하다 보면 집중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휴식 시간을 꼭 정해 놓으셔야 돼요. 안 그러면 허리 다 나갑니다, 여러분들. 허리 다 나가요. 집이라도 퇴근을 해야 된다. 근무 시간이 끝났다면 동료들에게 이것을 분명하게 알려야 돼요. 제가 우리 주택근무 직원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퇴근할 때 그냥 컴퓨터 끄고 퇴근하지 말고 퇴근하겠다라는 얘기를 반드시 하세요 라고 얘기를 해요. 왜 이 얘기를 하냐면 내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씨가 지금 근무하고 있는지 퇴근하고 있는지 내가 모르면 자꾸 일을 시키게 되니까 퇴근했다는 사실을 알려주세요.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다른 사람들도 내가 퇴근했다는 사실을 알아야 더 이상 업무를 주지 않거든요. 그래서 퇴근을 반드시 하셔야 되고요. 집에 있으면 가족들이 가장 큰 문제예요. 그래서 가족한테 근무 중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얘기해야 돼요. 왜냐하면 자꾸 방해해요. 청소해야지, 밥 먹을래, 뭐 할래 계속 말 걸잖아요. 그러면 집중이 계속 흐트러집니다. 그래서 가족한테 근무 시간에 건들지 마세요라고 명확하게 얘기해야 되고요. 그리고 저는 항상 제가 이 노트를 갖고 다니거든요. 지금 이게 상반기에 다 썼던 노트고요. 이게 하반기에 지금 쓰기 시작한 노트인데 제가 이 노트를 왜 이렇게 들고 다니냐면 매일 아침에 글을 써요.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써서 첫 번째 오늘은 뭘 해야 돼, 두 번째 뭘 해야 돼, 세 번째 뭘 해야 돼 한 다음에 다 하잖아요. 그러면 찍찍 그어요. 이런 식으로 업무 우선순위를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요 쓸데없는 급한 일 하다가 중요한 일 못해서 야근합니다. 근데 그거 아무도 안 알아주거든요. 가장 중요한 걸 오전에 하셔야 돼요. 오전에. 그리고 저는 항상 집에서도 이 블루투스를 끼고 일을 합니다. 그 블루투스를 끼고 음악을 듣던 드라마를 켜던 뭐가 됐든 나를 집중할 수 있는 환경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내 앞에 요것만 보일 수 있도록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적당한 소음 도움 됩니다. 그리고 출퇴근 시간 아끼셨잖아요. 그러면 차라리 그 시간을 개인적으로 활용 잘하게끔 하세요. 그래서 독서를 하든 명상을 하든 운동을 하든 못했던 활동
활동을 해야지 이 시간을 그냥 잠자고 노는 시간을 하면 그것만큼 아까운 게 없잖아요. 그리고 되게 중요한 거, 더 적극적으로 소통하셔야 돼요. 화상통화 메신저 시스템이 아무리 잘 갖춰져 있어도요, 소통을 정말 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퇴근할 때 각자 마친 작업, 지금 업무 중에 마친 작업, 그리고 아직 마치지 못한 진행 중인 작업, 그리고 다음날 할 일을 공유해라.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저희는 잔디 소프트웨어를 쓰고 있어요. 잔디에다가 업무 과업별로 해서 아침에 자기가 할 일을 쫙 리스트를 쓰라고 하고요. 오늘 마친 일, 내일 해야 될 일, 오늘 다 못한 일 해가지고 퇴근할 때 걸 모두 다 공유를 합니다. 저희 팀원들 모두. 그렇게 해서 친구가 이건 아직 못했구나, 이거는 하고 있구나를 서로 공유하기 때문에 불필요하게 너 왜 했니, 못했니 이런 얘기 자체를 안 합니다. 그래서 소통이라고 하는 게 언어적, 비언어적으로 하지만 재택근무를 하면 시스템적으로도 굉장히 많이 해야 된다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좀 되게 여러 가지 것들을 좀 얘기를 했는데요. 리더의 입장에서 꼭 하셔야 될 게 있어요. 미국의 프로농구 전설적인 감독인 필 잭슨이 11번의 우승을 이뤄냈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물어봤어요. 어떻게 11번이나 우승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의 비결이라면 모든 선수를 편애하는 겁니다. 한 명만 좋아하고 한 명만 이뻐하는 게 아니고요. 모든 선수를 한 명 한 명을 다 편애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이거를 딱 보면서 어떻게 하면 한 명 한 명을 더 예뻐할 수 있을까, 더 편애할 수 있을까를 되게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잘하면 좀 더 칭찬하려고 노력하고, 못한다고 하면 좀 더 도와주려고 노력하고, 이 마음 자체를 그렇게 두고 있어요. 막 혼내야지 뭐 해야지가 아니라 내가 내 새끼를 어떻게 하면 잘 예쁘게 잘 키워서 어떻게 하면 이 친구가 일을 더 편하게 할 수 있을까를 저도 고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재택근무라고 하는 게 참 어려워요. 중간에 관리자도 어렵고 재택근무 하시는 분들도 어렵고 다 어렵거든요. 이 중간에서 좀 우리의 역할을 조금 더 확실히 생각을 하시고 한 명 한 명을 좀 편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